Dubro Suspicion Files. (1934년) 그 네스호 괴물 하면 딱 떠오르는 사진 있잖아요. 목 길게 내민고. 아, 네네. 그 유명한 외과 의사의 사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장난감 잠수함으로 만든 가짜라고. 그렇죠. 완벽한 조작이었죠. 근데 오늘 저희가 파고들 얘기는요. 이 사진보다 1년 더 전으로 갑니다. 1933년 11월 12일이에요. 그보다 더 전이요? 네, 바로 세계 최초로 내시를 포착했다고 주장하는 사진, 휴 그레이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그전까지 그냥 소문이나 목격담으로만 돌던 얘기가 완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요. 사진 증거라는 게 처음 등장한 거군요.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진입니다. 스코틀랜드 로크네스 호숫가에 있는 포여스라는 마을 주민이었던 휴 그레이라는 분이 이걸 찍어서요.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사에 제보를 한 거죠. 휴 그레이. 그래서 오늘 저의 탐구 목표는 딱 이거네요. 90년 전에 찍힌 이 흐릿한 흑백 사진 한 장,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 미지의 생명체를 담은 최초의 사진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착각의 시작이었을까요? 네, 핵심 질문은 바로 그거죠. 이 사진 속 형체는 대체 뭘까?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찍힌 걸까? 아니면 그 있잖아요. 왜 점 3개만 찍혀 있어도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현상. 파레이도리아 현상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파레이돌리아. 그냥 무작위 패턴인데 의미 있는 걸로 읽어내려는 그런 심리. 혹시 이것도 그런 건 아닐까?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분석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를 매기자면 별 3개, 어려움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진 자체는 진짜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전문가들이 감정까지 했는데 조작된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조작은 아니다. 네. 근데 아주 결정적인 무죄가 있어요. 원본 네거티브 필름이 없어졌어요. 네, 원본이 없다고요? 네, 사라졌습니다. 이 원본 필름이 있으면 사실 인화된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그걸로 분석하면 뭔가 어쩌면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본만 남아 있어서 이게 정확히 뭔지 100% 증명하거나 반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죠. 그렇군요. 원본이 없다는 게 크네요. 자, 그럼 일단 그 문제의 사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사진을 보면 호수가 꽤 넓게 찍혔는데 물결이 좀 잔잔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맞아요. 뭔가 물결이 일렁이고 있어요. 마치 물속에서 뭔가 크고 힘센 게 확 솟구쳐 오르면서 물보라를 막 일으키는 딱 그 순간 같아요. 네, 그 물보라. 그리고 그 중심을 보면 뭔가 검고 두껍고 이게 꼭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바로 그 형체 때문에 정말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불구불한 뱀 모양, S자 형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긴 목이랑 두꺼운 몸통의 일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걸 확대해서 보면 무슨 거대한 장어나 물고기 머리처럼 보인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애매모호해요. 딱 그거네요. 로르샤그 테스트. 보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거. 이 모호함 자체가 이 사실의 핵심인 것 같아요. 당시 인터뷰를 보면 이분이 교회 다녀와서 개랑 같이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었다고 해요. 개랑같이요? 네. 근데 그때까지 잔잔했던 호수 표면에서 갑자기 뭔가 상당한 크기의 물체가 팍 솟아올랐다는 거죠. 수면 위로 한 2, 3피트, 그러니까 한 60에서 90cm 정도? 그 정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걸 딱 찍은 거죠. 60에서 90cm면 꽤 큰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분이 머리는 못 봤다고 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몸 앞부분은 물 아래에 있었고 근데 꼬리로 보이는 부분에서 상당한 소동? 그러니까 물보라가 엄청 일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몇 분 정도 보이다가 스르륵 가라앉아서 사라졌다고 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1955년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진 찍고 22년이나 지났는데도 거의 똑같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좀 바뀔 법도 한데 말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휴 그레이 사진은 아까 말한 외과의사의 사진 같은 명백한 조작이랑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당시 데일리메일도 꽤 신중했던 것 같아요. 원본 네거티브 필름을 전문가 4명한테 보내서 감정을 맡겼는데 4명 모두 조작 흔적이 없다. untempered.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작은 아니다. 그리고 찍은 사람 휴 그레이 씨도 뭐 지역사회에서는 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사진은 조작된 게 아니라 휴 그레이가 그날 로크네스 호수에서 진짜로 뭔가를 보고 찍은 진짜 기록이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질문은 딱 하나로 좁혀지는 거죠. 그럼 그 뭔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문제네요. 네. 롤랜드 왓슨 같은 현대의 일부 내시 연구자들은 바로 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에 엄청 주목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내시 존재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 하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네. 심지어 사진을 막 확대하고 명암 조절 같은 걸 해서 보면 이게 그냥 물보라가 아니라 파충류나 엄청 큰 물고기의 눈이랑 벌린 입 모양이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방금 휴 그레이 씨 본인은 머리는 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요. 네, 그랬죠. 근데 후대 연구자들이 갑자기 눈이랑 입이 보인다고 주장한다고요. 이거 완전 모순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게 또 재밌는 지점이에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게 괴물 머리다라고 해석하면서 정작 사진 찍은 사람 증언이랑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이 사진의 모호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한테는 거봐, 역시 괴물이잖아 하는 증거가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건 그냥 착시야 하는 증거가 되고 동시에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조작되지 않은 진짜 사진이라는 게 곧 괴물 사진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럼 당연히 아주 평범한 대상을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반박도 계속 나왔겠네요. 네, 당연히 나왔죠. 회의론자들이 제시하는 용의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첫 번째 용의자가 바로 개입니다. 네, 개요. 강아지.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요. 아까 휴 그레이가 그날 자기 검은색 레브라도랑 같이 산책 중이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래서 혹시 그 개가 물에 던진 막대기 같은 거를 물고 막 첨벙거리면서 헤엄쳐 오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가설이에요. 개가 헤엄치는 모습이다. 네, 일부 분석가들은 심지어 자세히 보면 개의 머리 형상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건 루머인데요. 휴 그레이 조카의 증손자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이 사진 그거 우리 집안 농담거리예요. 할머니가 사진 보고 웃으셨어요. 사실 그거 개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와, 진짜 별 얘기가 다 있네요. 물론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네, 그쵸. 그냥 그런 루머가 있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용의자는 수달입니다. 수달이요? 네, 이건 개가설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합니다. 1963년에 영국의 좀 유명한 동물학자 모리스 버튼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운 좋게도 이 사진의 원본 네거티브에서 뽑아낸 아주 고품질 랜턴 슬라이드, 그러니까 거의 원본에 가까운 선명한 사본 2장을 분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봤다면 신빙성이 좀 있겠는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버튼 박사의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사진 속 형체는 수달이 물 표면에서 몸을 굴리면서 첨벙거리는 특유의 모습이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수달이 구르는 모습이요? 네, 수달이 사냥하거나 놀 때 몸을 막 비틀면서 물을 첨벙거리잖아요. 그 순간적인 움직임과 물보라, 그리고 얼핏 보면 S자처럼 보이는 그 형태가 사진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죠. 와, 수달이라? 이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아까 60에서 90cm 정도 솟아올랐다는 증언이랑도 뭐 얼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도 있습니다. 바로 백조입니다. 정확히는 큰 곤이요. 백조요, 새. 네. 고생 물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데런 내쉬 같은 분들이 제기한 가설인데요. 백조가 먹이 찾을 때 머리를 물속에 완전히 쳐박고 엉덩이랑 꼬리, 다리만 물 위로 내놓고 막 버둥거릴 때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모습 본 적 있어요? 그 모습이 멀리서 보면 S자 모양의 검은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와, 개, 수달, 백조 정말 다양하네요. 심지어 그냥 떠다니는 통나무 아니냐 이런 아주 간단한 주장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이 회의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갈린다는 거예요. 누구는 개다, 누구는 수달이다, 누구는 백조다. 아, 자기들끼리도 통일이 안 되는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진의 미스테리를 더 깊게 만드는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유명한 개 가설조차도 어떤 최신 분석가들은
그거 개머리처럼 보이는 거 그냥 착시 현상이다 이러면서 기각하기도 하거든요. 즉 회의론자들조차 저건 확실히 오오다 이렇게 딱 합의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처럼 반박하는 주장마저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사진의 그 모호함과 90년 넘는 생명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온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유명한 오컵의 면도날 원칙을 한번 들이대볼까요?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거대 해양 파충류가 민물 호수의 비밀리에 살고 있다는 설명. 그리고 사진작가의 개가 헤엄치고 있었다. 수달이 몸을 굴렸다. 백조가 잠수 중이었다. 통나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설명. 이 중에서 어떤 설명이 더 적은 가정을 필요로 할까요? 더 단순하고 개연성이 높은 설명은 어느 쪽일까요? 답은 사실 꽤 명확해 보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진 자체만 봐선 안 되고 그 당시 시대적 맥락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왜 하필 1933년이었을까? 그에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1933년은 사실상 로크네스 호수에 괴물이라는 존재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 해가 시작이었군요. 네, 그해 초에 호수 북쪽 기슭을 따라서 새로운 도로, A82 도로가 개통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전까지는 정말 외딴 곳이었던 로크네스 호수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기 시작한 거죠. 아, 접근성이 확 좋아졌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격담이 늘기 시작하는데 휴 그레이 사진이 찍힌 11월 12일은 이 미스테리의 시작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몇 달 동안 막 뜨겁게 달아오른 분위기의 정점에 가까웠죠. 아, 그 전에 이미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다. 네, 타임라인을 보면 딱 보여요. 1933년 4월에 근처 호텔 주인이었던 올디 맥케이 부부가 호수에서 거대한 생물을 봤다고 지역신문에 증언해요. 이게 시작이었고 그리고 7월에는 런던에서 온 조지 스파이서 부부가 새로 난 그 도로를 차로 달리다가 이번엔 육지에서 용이나 선사시대 괴물 같은 걸 봤다고 주장하면서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육지에서요? 물이 아니라? 와. 네. 그리고 마침내 8월에 지역신문인 인버네스 쿠리어가 이 사건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처음으로 몬스터라는 단어를 써요. 아, 여기서 몬스터라는 이름이 쫙 붙는군요. 네, 괴물로 명명된 거죠. 그리고 딱 이런 분위기 속에서 11월 12일 휴 그레이가 이 모든 목격담을 시각적으로 딱 뒷받침하는 것 같은 첫 번째 사진 증거를 짠 하고 내놓게 된 겁니다. 와,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하네요. 도로 개통, 물 위 목격담 증가, 충격적인 육지 목격담, 미디어가 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 그리고 마침내 사진 증거 등장. 그렇죠. 그러니까 휴 그레이 사진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8개월 동안 도로 개통, 목격담, 미디어 보도로 잔뜩 부풀려진 괴물에 대한 대중적 기대와 열망이라는 기름 위에 떨어진 불꽃 같았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했던 그 파레이돌리아나 확증 편향 같은 심리적 요인이 엄청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겠네요. 네,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저 호수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살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막 퍼져 있는 상태에서 호수 표면을 보면 평범하게 구르는 수달이나 잠수하는 백조, 심지어 헤엄치는 개조차도 혹시 저거 괴물의 일부 아닐까? 하고 해석될 여지가 훨씬 커지는 거죠. 심지어 1933년 7월에 그 스파이서 부부가 육지에서 봤다는 그 충격적인 목격담 있잖아요. 그게 그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했던 영화 킹콩 아시죠? 네, 알죠. 거기 보면 긴 목의 공룡 브론토사우루스 같은 게 호수에서 튀어나와서 사람들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랑 스파이서 부부 묘사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와요. 아, 영화 킹콩의 영향? 네,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당시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겠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쩌면 휴 그레이의 카메라는 괴물 자체를 찍은 게 아니라 괴물을 보고 싶어 했던 1933년의 시대정신, 그 열망을 포착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와, 시대적 배경과 심리가 맞물려서. 그런데 이 미스터리가 딱 탄생하자마자 이게 또 엄청난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아,
그렇죠. 상업화 휴. 그레이 사진이 데일리메일에 딱 공개되고 불과 한 달 뒤인 1933년 12월에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서커스 단장이었던 버트램 밀스라는 사람이 진짜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내시를 생포해 오면 2만 파운드를 주겠다. 현상금을 내건 거죠. 2만 파운드요? 네, 1933년에 와, 그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인가요? 대략 200만 파운드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5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35억 원이요? 생포 현상금이? 네. 근데 이게 뭐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선 활동이 아니었죠.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밀스는 자기 서커스 공연할 때 내시를 담을 빈 우리, 이걸 전시하면서 엄청 홍보를 했고요. 이 현상금 소식이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로크네스로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켰습니다. 와, 35억 현상금이라니.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당시 뭐 일부 목격담이나 사진 중에는 그 서커스단이 데려온 코끼리들을 호수에서 수영시켰는데 멀리서 코나 등만 보고 사람들이 괴물로 착각한 거 아니냐는 루머까지 돌았다고 하니 그 열기가 진짜 대단했나 봐요. 네, 물론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온갖 이야기가 만들어질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1933년에 네스호에서 벌어진 이 일련의 소동들은요, 그냥 단순한 미스터리 사건이 아니라 관광과 미디어가 결합된 20세기 최초의 거대한 바이럴 마케팅 사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아, 바이럴 마케팅의 원조격이군요. 그랬죠. 현상금 소동이랑 언론의 막 선정적인 보도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전까지는 진짜 조용했던 로크네스 지역이 순식간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거죠.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는 뭐 9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넷이라는 이 불확실한 존재 혹은 아이콘 하나가 스코틀랜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가 연간 최소 4,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원 정도에서 많게는 8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어요. 와, 700억 원 이상. 네. 이 거대한 관광산업 자체가 넷이라는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할 아주 강력한 경제적 동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내시는 사실 수달이었습니다. 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경제적 가치가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아야 돌이 되는 구조군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다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1933년 11월 12일 휴 그레이의 사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사진은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한때 네스호 괴물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꼽혔었죠. 네, 맞아요. 외과의사 사진과는 다르게 진짜 사진이라는 점이 중요했죠. 하지만 동시에 사진 속 형체가 결국 헤엄치는 개, 아니면 구르는 수달, 잠수하는 백조, 혹은 그냥 떠다니는 통나무를 잘못 본 거라는 아주 합리적이고 강력한 반박들이 지난 90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모리스 버튼 박사의 수달 가설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높아 보이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쪽이 가장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100% 확증은 없죠. 우리는 왜 이렇게 흐릿하고 정체 모를 사진 한 장에 이렇게 오랫동안 매료되어 왔을까요? 아마도 그 외과의사의 사진처럼 명백한 조작극으로 판명난 것과는 다르게 이 사진은 진짜 기록이면서도 그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그 본질적인 모호함,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진짜이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함. 그게 바로 혹시 정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호기심과 낭만적인 기대를 자극하는 완벽한 틈새를 제공했던 거죠. 네.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던 원본 네거티브 필름은 안타깝게도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영원히 이 흐릿한 사본만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가 풀릴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셈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완벽한 미스테리. 저희는 오늘 이 휴 그레이 사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증거들, 다양한 해석들, 그리고 당시 시대적 배경과 심리적 요인,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까지 가능한 모든 광도에서 정보를 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1933년 11월 12일 이미 괴물에 대한 이야기로 막 들끓던 그 호수에서 한 남자의 카메라 렌즈에 우연히 잡힌 이 흐릿한 형체.
이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미지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낸 얼굴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착각이 남긴 첫 번째 기록으로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사진이라는 증거는 과연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사진이 우리의 어떤 깊은 믿음이나 강렬한 욕망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사진 속에서 진짜 무엇을 보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휴 그레이의 사진은 네스호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보다 불확실한 정보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